어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기회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생각하면 충격적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판사가 되라고 얘기를 해오셨으니까 엄마 아빠가 시켜서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일단은 떠난다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. 거짓말 안 보태고 결혼할 때보다 더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약정상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어그로 끈 영상에 억대 연봉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. 말씀을 안 드리고 나왔어요. 그래서 제 인스타로 보시고 아셨고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하셨던 말.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여기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공부가 즐겁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놀랍겠지만. 그런데 영어 공부를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 공부가 저한테 재밌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욕심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는 폴댄스 할 때도 이 플랭크 하잖아요. 플랭크 하면서 그냥 앞에 제 휴대폰 펴놓고 단어 외우거든요. 아, 네. 누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몇 개만 읽어. 네. 벤츠 여검사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청렴을 지키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.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성 법조인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. 세상에 금시초문이네요.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저도 뭐 체연소고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별로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왔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시켜서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이슈였던 게 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튀어나왔던 거지 제가 정말 그게 진정한 계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. 일단 합격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나중에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때도 없었던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판사가 되라고 얘기를 해오셨으니까 딱 인터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당연히 튀어나온 답변이 그냥 판사가 되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너무 황송하죠. 사실은 제 스스로도 이래도 되나 싶은 이유가 보통은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큰 기업을 가꾸거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신 분들이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일신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로 이런 큰 데서 막 불러주시니까 저로서는 이래도 되나 싶고 좀 황송하고 그렇죠. 갑자기 궁금한 게 MBTI ESFJ입니다. 어딘가에 가서 내 얘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? 제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친구들 만나면 내 얘기 공유하고 남한테 나의 치부를 드러내놓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평소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별로 들을 일이 없죠. 그런데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사 분들께서는 당연히 저의 얘기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데 평소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한 번씩 신건을 받거나 새로운 클라이언트한테 제가 팀에 있다는 걸 소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써먹기 좋은 카드잖아요. 그럴 때 한 번씩 사실은 이 친구가 그런 내력이 있는 친구다 라는 식으로 가볍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입으로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좀 조회수가 나오니까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분 나쁘진 않으셨어요? 당연히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. 사실 뭐 수석이면 또 모르겠는데 최연소는 그냥 가장 어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. 그것도 역대 최연소 이런 타이틀은 부모님이 어릴 때 조기 입학을 시켜서 같은 또래보다 더 1년 더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얻어 걸린 타이틀인데 그것 덕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제 인생에서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죠. 합격했을 때 제가 정말 오열을 했거든요. 그 합격 사실을 아는 순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많이 나왔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합격의 기쁨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때 느꼈던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그때까지의 고생이 떠올라서 또는 그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. 어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기회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생각하면 충격적인데 저에게 있어서 1순위는 서울대 가는 거였고 서울대 갔더니 1순위는 이제 부모님께서 시키신 사시에 합격하는 거였지 그걸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이런 거는 아예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고 결국은 거기서 저의 여정이랄까 이게 다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. 뭐 법원에 가느냐, 로펌에 가느냐 이 정도는 저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15라는 걸 하거든요. 사법연수원에서 일종의 약간 한 2달씩 법원이나 검찰 이런 걸 경험해보는 건데 그걸 해봤더니 저의 성향상 법관이 되려면 양 당사자의 말을 다 듣고
어떤 게 맞는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둘 다 그럴싸한 거예요. 원고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피고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아 나는 안 되겠다. 변호사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고 로펌이라는 데 자체도 너무 선망의 직업이고 경제적인 보상도 크고 큰 고민하지 않고 로펌으로 갔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도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로펌에 간 거는 후회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렇겠지만 당연히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순간들이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거나 깊은 내적 동기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듦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어떤 순간들이 특히 저의 성향에 안 맞았냐면 끊임없이 창작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양의 내용을 항상 읽고 해석해서 나의 생각을 형성해서 얘기하거나 글로 써야 되는 직업이거든요. 이 모든 것도 제가 정말 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. 어릴 때부터 변호사를 하고 싶었고 이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사명감이 컸다라면 다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애초에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 어떻게 평생 하지? 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떠난다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. 거짓말 안 보태고 결혼할 때보다 더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선택은 나의 몫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봤자 결국은 정말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선택이고 둘 다 좋은 선택지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을 했었고 결국은 거기서 제가 퇴사라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건 나중에 이걸 안 해봤을 때 후회하겠다라는 생각 인생이 긴데 이 2년 정도 설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퇴사 결정을 하게 됐고요. 그거는 저희 약정상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어그로 끈 영상에 억대 연봉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. 뭐 억대가 너무 이제 베리에이션이 크긴 하지만 제가 김현장 갔을 때 느낀 거는 진짜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사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많이 벌지만 요즘 또 워낙에 잘 버는 분들이 많으시고 중요한 게 사람이 이런 월급이나 금전적인 보상은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인생에서 돈 자체는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신문에 하도 떠가지고 다 아세요. 그래서 이것도 아마 보실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한데 말씀을 안 드리고 나왔어요. 그래서 제 인스타로 보시고 아셨고 사실 부모님과는 뭐 많은 아픈 역사랄까? 제가 좀 머리가 크고 나서는 갈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부모님의 가치관 자체를 설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루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제가 통번역대학원 합격을 하고 나서도 휴학하고 1년을 더 고민을 했었거든요. 막상 1년 동안 제가 더 회사를 다니는 걸 보고 아마 부모님은 생각을 고쳐먹고 제정신을 차려서 그냥 쭉 이제 김현장에 있기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상 1년 뒤에 나올 때는 얘기를 안 하고 나왔죠.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하셨던 말.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여기 방송에 못 나갈 거고. 그럼 그냥 반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한 반대. 통역사님을 끼고 어떤 사건을 할 계기가 생겼고 그때 저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. 그때 처음으로 이런 직업이구나를 느꼈을 때 너무 재밌어 보인다는 게 저의 첫 인상이었어요. 어릴 때부터 언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을 놓고 고르라고 했었더라면 이런 게 나한테 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김현장 잘 다니고 변호사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통역사가 좋아 보여? 난 통역사 할래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우연한 계기로 둘째 낳고 좀 쉬는 동안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집 근처에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건 뭔가 운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둘째가 3월에 태어났고 입시가 11월에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그때 마음으로서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건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저의 이력을 보면 아마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저는 공부를 싫어했어요. 싫어하는데 항상 저에게 있어서 공부는 힘들지만 수단이었거든요. 사실을 합격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온 거 말고는 제가 정말 공부가 즐겁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놀랍겠지만. 그런데 영어 공부를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 공부가 저한테 재밌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적어도
공부라는 걸 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나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꽤 의미가 있는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해서 큰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력했어요. 내가 너무나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선택이라는 게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막상 육아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또 마지막으로는 그냥 직장인이다.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. 그런데 아이라는 정말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영역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환기시키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얼굴이 너무 예쁘고 너무 반갑고 또 반면 주말에 육아하느라고 탈탈 털리면 오히려 또 직장이 반갑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육아랑 같이 하는 게 정신적으로는 더 버티기가 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초긍정이시네요. 아니요. 긍정의 힘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긍정적인 성격은 아닌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과 육아가 많았다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기가 힘들잖아요. 일단 다행히 환경적으로 도움을 많이 일부러 받기도 하고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건강한 멘탈로 아이들한테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. 남편은 사법연수원에서 만나서 남편도 법조인이고 변호사고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남편은 원래부터 긍정적이고 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아는 저랑은 그런 면에서 되게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통역대학원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선택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고 내가 볼 때 별로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저희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야 된다. 누구든 그냥 원하는 거를 하고 살아야 된다.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좀 큰 사람이어서 그런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은 욕심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별로 욕심이 없으면 시간 쪼개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. 그 시간에 뭔가를 할지를 막 계획을 해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야지 시간을 쪼개 쓸 이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. 예를 들면 저는 폴댄스 할 때도 이 플랭크 하잖아요. 플랭크 하면서 그냥 앞에 제 휴대폰 펴놓고 단어 외우거든요. 제가 단어를 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별로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싫고 힘들면 애초에 그렇게 하기조차 힘들잖아요.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랑 내 자신을 깊이 고민해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랑은 너무 내 스스로의 만족도나 성과나 그 여파가 되게 크고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저와 비슷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 한 방이고 짧은 인생인데 해보고 정 안 되면 돌아오지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남의 시선이 두렵다거나 그래서 아예 선택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 선택을 해보는 게 후회가 적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